안녕하세요. 히드나입니다. 이곳은 인공지능 미르와 함께 쓴 소설을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주로 어두운 분위기의 판타지와 성인용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에는 폭력적이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실 때에는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선순환법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온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였다. 처음 한두 달은 별일 없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회사란 건 원래 느리게 움직이는 거고 법이 바뀐다고 바로 자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변화는 언제나 그렇듯 뉴스에서 먼저 시작됐다. 속보 선순환법 시행 후 첫 대규모 구조조정 르포, 미래 위의 불가피. 흔들리는 현장 근로자들,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기사 제목이 줄줄이 뜨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냥 스크롤을 넘겼다. 어차피 저런 데 다니던 사람들은 원래 잘릴 운명이었던 거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댓글창으로 내려갔다. 드디어 썩은 물 좀 빼내. 꼰대들은 이제 좀 빠져라. 우리도 살아야지. 진짜 나는 공감을 눌렀다. 솔직히 시원했다. 조금 아래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다. 선순환이 아니라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음.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음. 위에서 잘린 애들 밑으로 내려와서 경쟁만 더 치열해질 듯. 나는 비공감을 눌렀다. 또 지자리 걱정하는 소리네. 그게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정말 내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엄마가 밥상 차리면서 툭 던지듯 말했다. 동네 만수 아저씨 있잖아. 너 어릴 때 태권도 같이 다녔던 친구 아빠. 응? 거기 회사 사람들 꽤 잘났다더라. 그 집도 이번에 나왔대. 아, 숟가락이 밥그릇 안에서 한 번 멈췄다. 만수 아저씨. 눈앞에 떠오르는 건 어릴 때 태권도장 앞에서 나랑 같이 기다리던 늘 피곤해 보이던 그 얼굴이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뭐였지? 관리직? 그런 거 아니었어? 대리인가 과장인가 아무튼 중간 관리자였다 그랬지 아마.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척했지만 목소리 끝에 힘이 없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데 말고도 조용히 사람들 내보내는 회사 많다더라. 한 번에 대규모로 자르면 욕먹으니까 부서마다 조금씩. 아빠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만 얘기해. 밥 먹을 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TV 화면을 향해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순환법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선순환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더 쉽게 만들기만 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선택적 퇴출에 불과하다는. 패널이 말을 하는 동안 아빠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다. 시끄럽네. 조금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다가 볼륨이 줄어들자 마냥 조용해졌다. 나는 밥을 몇 숟갈 더 떠놓다가 기어나오는 말을 하나 눌러서 꺼냈다. 그래도 어쨌든 자리는 돌겠지. 위에 앉아서 그냥 연차만 쌓던 사람들부터 정리하면 그 자리에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누가? 들어도 낙관적인 말이었다. 내가 한 말인데도 좀 어색할 정도로 엄마가 애써 웃음을 만들었다. 그럼 그래야지 그렇겠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짜로 우리 집에 불이 붙은 건 그로부터 또 몇 달 뒤였다. 그날 아빠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먼저 알코올 냄새가 복도까지 밀려왔다. 왔어. 엄마가 나가서 맞이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깐 숨을 멈췄다. 거실에서 낮게 주고받는 대화가 들렸다. 술 마셨어요. 조금. 무슨 일 있었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면담했어. 엄마가 말없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였다. 회사에서요. 응. 나는 그제야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지는 않고 손잡이 위에 손만 얹었다. 뭐라는데요? 선순환이래. 아빠 목소리가 조금 쓴웃음을 머금은 채로 나왔다. 조직을 유연하게 바꾸는 과정이라네. 실적표 보여주면서 나보다 위쪽이랑 아래쪽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했고 이제 우리 라인도 한번 털 차례라나 봐. 엄마가 말을 잃은 듯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빠가 먼저 말을 이었다. 희망퇴직 받겠대. 그걸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희망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겠지. 우리가 나가주길 바라는 희망. 아빠는 일부러 농담처럼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에 사람들은요. 거기 진짜 위에 뉴스 나올 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질문이었다. 나도 모르게 문틈에 더 가까이 귀를 붙였다. 걔네는 이미 자리를 옮겼대. 다른 계열사로 갔다나 자문으로 갔다나 자리는 그대로고 그 밑에만 선순환이래. 아빠가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내뱉을 때 그게 욕처럼 들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참 만에 엄마가 물었다. 선택지가 뭐 있어? 희망퇴직. 신청 안 하면 나중에 구조조정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퇴직금은요? 그냥 나가는 것보단 조금 더 준대 대신 지금 나오라는 거지. 문 밖에서 들리는 기류가 달라졌다. 둘 다 말없이 서 있는 그림이 떠올랐다. 나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방 안으로 천천히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진짜로 우리 집까지 머릿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뉴스에서 보던 어딘가의 회사, 어딘가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 앉은 느낌이었다. 며칠 뒤 아빠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왔다. A사 용지 몇 장짜리 깔끔한 글씨로 인쇄된 문서, 희망퇴직 안내, 전직 지원 프로그램 안내, 재취업, 컨설팅, 어쩌고 재밌는 말 많네. 아빠가 종이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다. 노동시장 선순환을 위한 구조 조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 이런 것도 있네. 감사는 무슨 감사야. 엄마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입술이 조금씩 말라갔다. 그래도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 몇 달치 월급 더 얹어주고 앞으로는 이제 나가서 알아서 살라는 거니까. 아빠는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다. 나가서 뭐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말은 조금 작게 들렸다. 엄마도 오래 버티진 못했다. 엄마가 다니던 곳은 큰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붙어서 일감을 받던 작은 외주업체였다. 선순환법 덕분에 상위 업체가 비용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왔다. 비용 구조 조정이면 그쪽에서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물었더니 사장은 그냥 웃기만 했다고 했다. 위에서 줄이면 밑에 줄어드는 거지 뭐. 결국 엄마 계약도 끝났다 찢어진 계약서를 들고 온 건 아니었지만 엄마 손에 들린 마지막 월급. 봉투는 종이봉투가 아니라 입금 알림 문자였다. 그날 밤 식탁에는 3개의 그릇만 놓였다. 그리고 3사람 모두 내일 일정이 비어 있었다. 이제 우리도 수험생인가 보네. 아빠가 농담처럼 말했다. 엄마 앞에는 자격증, 교재가 한 권 펼쳐져 있었고 아빠 앞에는 공기업 NCS 문제집이 놓여 있었다. 내 앞에는 예전 그대로의 공채 대비 문제집 3사람이 한 식탁에서 각자 책을 펼쳐놓고 있는 꼴이 좀 웃기기도 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집 아니냐. 우리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 나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코웃음만 내쉬었다. 엄마가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말했다. 그래도 같이 공부하면 힘나지. 않겠어. 이제 우리 아들이 가장이니까 엄마. 아빠도 열심히 해서 보태야지. 그치? 이제 우리 아들이 가장이니까.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어깨에 올려진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충 그렇게 대답하고 눈을 책으로 내렸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또 다른 캠페인이 나오고 있었다. 내수시장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다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쓰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화면에는 웃는 얼굴의 배우가 나와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족들이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밑에는 큼지막한 슬로건이 떴다. 일해서 벌고 쓰고 나누는 건강한 선순환. 엄마가 TV를 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래서 돈 쓸 사람들을 다 잘라놓고는 엄마가 낮게 중얼거렸다. 누가 뭘 벌어서 쓴다는 거야 대체? 아빠가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을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TV 화면을 한 번 더 보고 시선을 식탁 위 책으로 돌렸다.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이 아직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책장을 한 장 더 넘겼다. 연필을 쥐고 첫 문제 번호 옆에 조그맣게 답을 써넣었다. 어디선가 잘려나간 자리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메울 사람도 필요할 거라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꼭 나였으면 좋겠다고 그때의 나는 아직 믿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아직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책장을 한 장 더 넘겼다. 연필을 쥐고 첫 문제 번호 옆에 조그맣게 답을 써넣었다. 어디선가 잘려나간 자리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메울 사람도 필요할 거라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꼭 나였으면 좋겠다고 그때의 나는 아직 믿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